뒷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었은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우후후후. 자, 언젠가 정직원이 되길 고대하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네, 밥보다 책이 더 소중한 초록초록 문학 유지 강백수입니다. 이거 준비한 건가요? 네, 초록초록이잖아요 오늘. 네. 쩔만큼 쩔은 오늘 유난히 더 쩔어 보이는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아, 와. 네, 아유, 이제 벌써 10월이 됐어요. 네, 10월이 네, 되었네요. 네, 날씨가 이제 선선하다 못해 이제 밤낮으로 너무 추워졌어요, 저는. 네, 하늘은 높고 식욕도 돋고 네. 전어도 땡기고. 네. 지금 또 공채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다들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취준생들이. 저는 이제 가을 하면은 이제 그냥 전어의 계절인 줄 알았는데 네. 공채의 계절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이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특집 2019 하반기 공채. 면접 어디까지 준비했니? 뭐지 이 교과서 톤은? 이 면접과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 필기, 인적성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이제는 면접 준비를 할 시기죠. 그래서 다스베이더가 그동안 만난 친구들 중에서 면접에서 탈락의 쓴맛을 본 친구들을 이제 다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재도전의 길을 저희가 열어드리려고 좀 합니다.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자소서까지 봐주는 데 이어서 면접까지 책임져주는 진짜 이거는 네, 해자 프로그램이다. 네, 해자 프로그램이죠, 완전히. 네. 네, 이제 자소서 프로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본 친구가 또 등장을 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자소서 프로필을 받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김진호, 가명이고요.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학부 석사 졸업하셨습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삼성, SDI. SDI. 면접 탈락하셨습니다. 아쉽네요. 지원 분야는 배터리 연구 개발이고요. 특이사항은 8월 SK 이노베이션 자소서 첨삭을 받으셨고 현재 KIST 키스트 인턴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김진호 씨. 키스트 인턴 하니까 딱 생각이 났어요. 네네, 저도 얼핏 기억이 날 것 같네요. 이 친구 이노베이션 때 썼던 자소서도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 갱생의 아이콘이죠. 갱생의 아이콘. 네, 대학교 들어가서 한참 신나게 놀다가 맞아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맞아. 공부해가지고 학점 올렸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이제 대학생활 초반을 저와 너무 유사하게 보내서 그래서 약간 어떤 동질감으로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호 학생이 지원했다가 아쉽게 면접에서 탈락한 기업이 이제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 삼성 SDI인데요. 강쌤, 왜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삼성자가 붙으면 웬만하면 다 워너비 기업은 맞고요. 샘숭. 예, 그리고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IT라든지 자동차, ESS라든지 이와 관련한 2차 전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첨단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특히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래의 이제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서류도 서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필기 전형을 합격하는 거거든요. 네. 뭐 이제 매년 뭐 9월 말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뉴스 헤드라인에 삼성고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사진이 매년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필기 전형을 넘는 게 제일 어렵고 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필기 전형을 넘고 이제 면접까지 간 것 같은데 실제로 면접에 가게 되면 하루에 또 뭐 임원 면접, 창의성 면접, 직무 면접을 또 다 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끌려다니면서 갈굼을 당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이겨내야 되다 보니까 또 그 하루에 이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면접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해서 평상시에 하루를 좀 버틸 수 있는 또 그런 체력과 정신력을 또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는 어떤 문항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력서에
자소서처럼 네. 서술 형태로 써야 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취미, 그리고 특기, 존경하는 인물과 이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력서에 이제 작성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왜 꼭 삼성 SDI냐, 그리고 입사 후 비전이 무엇이냐, 포부를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찬양보다는 해당 사업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사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적극적인 논리를 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번은 성장 과정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회사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이라는 항목 자체가 과거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가장 영향을 줬던 거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 외에도 굉장히 우리 지원자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성장 과정만을 보고 우리 지원자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인성적 부분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성장 과정 하면 학생들이 그 뭐 A부터 Z까지 다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뒷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항상 계약하기 직전에 쓰는 게 뭔가요? 계약하기 직전에 일기 일기요. 써야죠. 일기랑 독후감이거든요. 네. 독후감. 독후감인데 그 독후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을 적어야 되는데 그 책 앞에 보면 그 요약된 버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신나게 쓰고 자기 생각은 좋아요, 나빠요. 이거 두 개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원자들이 이슈를 선택을 하되 본인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해야지 신문 사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그저 그냥 막 베끼면 그런 것들이 좋은 점수를 얻기는 좀 어렵다. 또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지원자들이 친기업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봤을 때 기업들이 약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도 약간은 좀 더 기업 편에서 어떤 이슈를 바라보고 그 이슈를 기업에 유리하게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이번 하반기 때는 대부분 삼성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뭐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런 걸 다 쓸 거예요. 100명 중에 90명은 아마 그렇게 쓸 겁니다. 제발 그렇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이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남들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짚어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미 합격한 자소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백수 씨 준비되셨습니까? 아, 오늘 좀 용기가 필요한 20자 총평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1, 2, 3, 4 질문은 두 개인데 답변은 하나네. 짠짠. 네. 그래서 20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그냥 저는 좀 신기하네 아니면 조금 의아하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요. 네. 지난번에 이 친구 그 SK 이노베이션 냈을 때 그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 항목에 썼던 답변과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개의 질문은 똑같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답변이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의도에서 좀 벗어난 답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강쌤 20자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충분히 이 정도면 삼성에서는 합격한다까지 일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삼성에선이라는 단서가 같네요. 예, 그렇죠. 나름 이공계 학생치고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 회사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게 좀 보이면서 도전적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도 키워드가 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일관성 있게 이 지원자의 어떠한 그 성향에 대한 부분은 좀 보여줬다라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SK에서 봤던 것처럼 소재가 꼭 이런 내용을 잡았었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기 학생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자기소개서 삼성에서 뭐 충분히 먹힙니다. 예. 네, 20자 총평 들어봤는데요. 이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언짢아 마시고요. 저희가 오늘도 한번 응원을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 호 안 하기로 했지 우리. 뺨! 뺨! 자,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의 자소서 2번 항목입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 기술하라 라고 이렇게 2번 항목을 저희가 뽑았는데요. 네, 그러면 2번 문항을 어떻게 진호 학생이 썼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전이라는 부분 20기 학생스럽게 명확하게 키워드를 강조한 거 잘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명확하게 쓰는 게 좋고요.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 지금 중략된 소재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단락을 나눠서 소제목을 좀 더 변화를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소재가 4개다. 그럼 소제목을 4개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도전이 부족해서 실패, 도전을 하여서 성공, 도전의 방법, 도전을 이어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나눠버리면 이 친구가 일관되게 도전을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걸 못해서 실패했지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또 성공을 했다. 이런 부분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소서가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한 경험만 구체적으로 해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난 사실 이게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잡았고 또한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도도 하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더 좋아졌다. 그 이후에 좋은 학점 받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배터리와 관련된 분야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그 성장 과정을 작성하는 포인트를 좀 이해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실수하는 게 내가 잘했다만 쓰는데 과거에 내가 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좀 부끄러웠고 내가 좀 실수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좀 극복하려고 이런 사람이 되기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한 측면으로 또 굉장히 표현을 좀 잘한 거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처음에 소재가 공부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좀 아쉽지 않았느냐라고 했지만 소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전의 성향이 보이느냐인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전에 대한 성향은 그래도 뭐 글자 수에 여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도전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여러분들 좀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고 계신 분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일관성인 것 같아요. 네. 도전이라는 일관된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소서는 성공한 자소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관된 키워드 하나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자소서 쓰는 꿀팁이 될 수 그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진호 학생이 탈락의 쓴맛을 본 면접 얘기를 이제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몸으로 봤을 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삼성 SDI의 면접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강쌤? 여러분들이 전학년 동안 어떤 교과목을 들었는지 그걸 제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쪼잔하게 면접관께서 보통 3학년 정도 되면 이 전공에서는 이 A 교과목 정도 들어야 되는데 너 왜 이거 학점 관리하고 쉬운 이 과목 들은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좀 느껴지고요. 다대다 면접이 아니라 전부 다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대다 같으면 뭐 중간에 내가 갈굼 당하다가 옆에 있는 갈굼 당할 때 잠깐 내가 정신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대일로 갈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공격. 정신이 없어. 네. 계속 갈굼 당하니까. 그러다 멘탈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 면접이 있기 때문에 창의성 면접이 굉장히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창의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창의성 면접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한 번의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러면
평가자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질문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질문하기 때문에 본인 논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면접관의 질문에 맞게끔 계속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요. 예, 그 순간에. 그러면은 이 어려운 면접 과정에서 우리의 진호 학생은 우리의 갱생의 아이콘 진호 학생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을까? 진짜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한번 전화 연결해서 물어볼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네. 저번에 통화 상태가 좀 안 됐어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진호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네. 조심스럽지만 면접 탈락하셨을 때 기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탈락한 거를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정말요? 아,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창의 PT 면접을 볼 때 이때 그 압박이 들어올 때 굉장히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약간 압박이 되는 질문 말씀하셨는데 네. 제일 좀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됐던 질문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창의할 때 이제 뭐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이제 마케팅적 용어를 제시하고 이걸로 이제 풀어쓰라 해서 네. 너의 말대로 하면 이거는 이제 수익이 안 날 텐데 수익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고요. 아, 네네. 그러면은 그에 대한 강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수익성이 없는 데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그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일단은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제가 면접관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수익성을 고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 생각을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넘기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수익성 고민 안 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해버리면 경직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추가 질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단 경직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뒤에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창의와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약간 반포기 상태에서 답변을 했을 거예요. 말린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계속해서 그 면접관이 들었을 때는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이라든지 예, 본인의 어떤 일관되지 않은 모습들이 좀 드러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또 면접을 가게 되면 그 창의성 면접에서는 추가 질문을 당연히 받는다.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면접관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챌린지할 것이다. 라는 걸 가정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과거에 연구실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거기 아이디어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디어에 어떤 추가적인 의견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나중에 입사에서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자가 수익성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질문을 해줘서 고맙다. 내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보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했다면 사실은 분위기를 좀 더 밝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원자가 너무 이제 경직된 상태라기보다도 1년의 과정이고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회로 내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 보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진호 학생 혹시 그럼 면접에 있어서 강쌤한테 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도전이라는 컨셉을 잡고 면접 때도 이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회사에 배양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엉뚱한 연구자로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러면은 본인은 도전을 강조할 때 소재 자체를 개인적 소재보다도 팀 경험에서의 도전적 목표라는 소재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본인의 도전의 원동력, 원천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팀원들에게 책임감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 해서 본인이 말 그대로 친기업적 정서라든지 친조직적 정서를 갖고 있고 토대에서 본인이 과거 뭐 연구실 경험이라든지 그 개인 목표 달성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 목표 달성을 하는 과정에서 도전을 많이 했다라는 소재를 좀 미리 좀 준비하시면 그런 오해라든지 그런 공격 질문을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마지막으로 정말 아쉽고 속상하지만 나를 탈락시킨 삼성 SDI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발전해서 다음에는 꼭 입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진호 학생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꼭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 꼭 좋은 소식으로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호 학생 우리 지난번에는 서류 탈락하고 만났고 이번에 면접 탈락하고 만났잖아요. 네, 다음에는 최종 합격하고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네.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도 네, 그래도 답변하기 어려운 게 면접이잖아요. 그런 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이 만약에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라면 그럼 또 진짜 황당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이런 질문 진짜 당황스럽다. 따단. 아, 좋은데? 네, 처음 한 거 치고 괜찮았어요. 아 그럼요. 네. 첫 번째, 네. 이제 국내 A 법인에서 한 질문인데요. 부모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 의도가 사실 네.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는 질문이죠. 그렇죠. 네, 분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 질문은 사실은 뭐 적절한 질문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이거 뭐야? 이거 법으로 위반이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면접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니네 아빠는 뭐하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질문 받았을 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일단 답변은 하시되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질문을 주는 면접관에게 또 우호적인 인상을 뭐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입사를 하실 때 나 합격은 했지만 이 기업이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올바른 것 같지 않다. 나 이런 기업 가고 싶지 않다 해서 그냥 안 가면 돼. 예, 그렇기 안 때문에 가면 되죠. 질문을 줬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챌린지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약자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아닌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순간에 뭐 걱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반감을 갖는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은 아니지만. 네. 하긴 면접에서 괜히 대립각을 세우는 거는 이제 면접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어쨌거나 좀 대답하기 황당한 질문이면 좀 확실할 텐데 네. 두 번째는 더 황당합니다. 네, 서울 시내 중국집 전체의 하루 판매량은 뭐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건 약간 넌센스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게 가장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 페르미 추정 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페르미 추정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 이런 태블릿 PC예요. 내가 영업에 지원했어. 근데 면접관이 야 우리 회사의 대표 제품인 이 태블릿 PC A1이 이 면접실 안에 몇 개나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이런 페르미 추정 원칙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 그럼 학생들 중에 빨리 계산해가지고 가로, 세로, 부피 몇, 이거의 부피 몇, 나눠서 몇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은 하는데 네.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 그대로 한 개도 쌓을 수 없다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제가 영업 담당자로서 다 팔아낼 거기 때문에 이 방 안에 쌓을 수 있는 재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맞장구를 치겠죠. 좋아하겠죠.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창의적 답변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논리적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창의적 답변으로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0월 특집 면접 어디까지 준비했니? 알차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는데요. 이거를 제 입으로 소개하긴 좀 그러니까 백수 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 MC, 네, 민철이라서 MC예요. 네. 우리의 신 MC가 여기서는 이렇게 인턴 MC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모델 업계에서 신 MC가 어떤 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 친구가 옛날에 이 모델 컴피티션 프로그램 초대 우승자로서 네, 정말 그 모델 업계에서는 탑 중에 탑. 아, 네, 삼성 SDI 정도 되는 거예요 모델에서는. 아유, 또 네네. 그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면접 이렇게 입으면 합격한다. 좀 일반 사무직 면접 의상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오늘 일반 사무직에 또 응시를 한 친구였죠. 네. 그래서 그런 면접에 갈 때 입을 만한 의상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네이비 컬러나 이런 블랙 컬러 아니면 진한 회색 컬러의 이런 정장을 입으시는 게 가장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냥 흰색 셔츠를 입게 됐을 때는 너무 밋밋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복장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입은 수트 컬러에 맞춰서 타이를 준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컬러 매치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튀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말끔히 잘 차려입고 왔구나 하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이 복장이 제가 너무 튀는 의상이나 아니면 너무 튀는 컬러 아니면 너무 튀는 디자인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포멀한 그냥 일반적인 수트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만약에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면 이렇게 입고 가도 되는데 네. 만약에 정장을 입고 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입고 가는 거는 보수적인 회사는 조금 지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검은색 타이를 하고 가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캐주얼해요. 일반 이제 보수적인 이런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네. 민철 씨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이거든요. 네. 저도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입사하게 되면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되거든요. 네. 근데 면접장에서는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 회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율복장이다, 너무 좋죠. 패션 회사 지원한다, 너무 좋죠. 정장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입고 간다라는 것은 약간은 조금 리스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군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 넥타이. 생각에 이제 강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걸 좀 수정을 해보자면 셔츠 스트라이프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잔 스트라이프가 예. 아닌 조금 더 널찍널찍한 예. 스트라이프를 입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흰색 셔츠 깔끔한 예. 흰색 셔츠를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 컬러 자체도 이제 바깥에 외투 색깔과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블랙 타이는 좀 지양해라.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2019년 하반기 채용 면접을 위한 각종 정보들로 좀 채워봤는데요.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두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강쌤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일관된 컨셉이 있어야 된다. 네. 오늘은 도전이었죠. 네, 그렇게 하나의 키워드 정해서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진실성이 들어가면 금상첨화다라는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강쌤은 어떤 어드바이스를 또 해주시겠어요? 지금 경기가 사실은 좀 많이 둔화되고 있고 뭐 사기업의 채용 규모가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당장 조기에 전력화해서 기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 인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역량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지 그런 부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건 면접이건 이렇게 준비해라. 어떻게? 다스베이더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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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